번째 찬성층 인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선진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대통령제에 비해 의원 내각제가 가지는 장점이 더욱 방대합니다. 이에 따라 의원 내각제 도입에 찬성하는 다음 세 가지 근거를 제시합니다. 첫째, 의원 내각제는 대통령제보다 책임 정치를 실현하기에 유리합니다. 대통령과 같은 선출직 공직자의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인 수단은 바로 선거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보장된 임기 동안 선거를 통해 책임을 묻기가 매우 어려우며 임기가 종료된 후에도 현 5년 단임제에서는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제한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유권자에게 책임을 다할 유인이 약화됩니다. 이에 반해 의원 내각제에서는 정기적인 의원 선거를 통해 성과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임기 중간이라도 의회 해산과 내각 불신임을 통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책임 정치를 실현함에 있어 유리합니다. 둘째, 의원 내각제에서는 효율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와 입법부 간 대립 및 극단적인 대치가 정치적 불안정성과 같은 혼란을 야기합니다. 교착 상태를 제도적으로 해소할 수 없는 대통령제에서 여소하대와 같은 상황은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등 여러 문제점을 발생시킵니다. 의원 내각제는 의회 다수당 또는 의견을 같이 하는 정당들로 내각이 구성되기 때문에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셋째, 의원 내각제는 행정부의 정치적 전문성을 보장합니다. 후보자 개인의 특성이 훨씬 더 부각되는 대통령제에서는 정치적 경험이 부족한 유명인사가 당선에까지 이를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의원 내각제에서는 총리는 정치적 능력이 충분히 검증되어 당대표에까지 이른 인물로서 이미 내각에서 여러 장관직을 거치며 내각의 경험을 쌓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내각이 정치 전문가인 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의회 선출된다는 점에서 정치적 전문성을 보장합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근거에 따라 의원 내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제에 찬성합니다. 다음으로 반대측 이번 토론자께서 찬성 측 입문자에게 확인 질문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반대측 확인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성 측께서는 권력을 집중시키는 것과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 중에 그 둘 중에 어떠한 것을 지향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둘 중 하나만 택하여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흑백 논리로 갈아서 날 정할 수 없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 차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찬성 측의 답변에는 권력을 집중시켜야 한다라는 것도 내포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권력의 집중은 권력자의 횡포와 독단을 야기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을 찬성 측은 강구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력이 만약 국가의 운영과 서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들을 결정짓는 국가 권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권력 집중시켜야 됩니까? 아니면 분산시켜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선 질문과 대답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집중시켜야 할 필요성도 있고 분산시켜야 할 필요성도 있으며 시기적절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찬성 측은 답변을 통해 권력 집중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 권력은 그 어떠한 권력보다 중대한 권력이며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성 측은 지금 답변을 통해 국가 권력이 가지고 있는 파급 효과를 강화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찬성 측이 주장하고 있는 의원 내각제는 권력을 집중시키는 제도임을 인정하십니까? 권력을 집중시키는 제도라고 대통령제에 비해서는 집중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집중하지 않는 제도입니까? 대통령제에 비해서는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국가 권력은 매우 큰 힘이기 때문에 현재 상권 분리처럼 권력을 분산시키며 권력의 집중을 회피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며 저희 확인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반대팀 입론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반대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반대측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근거로 의원 내각제 도입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첫째, 의원 내각제는 한국 정치 상황과 정서에 맞지 않는 제도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국회와 국회의원들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국회 다수파가 행정부 구성까지 주도하는 의원 내각제는 국민 정서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더해 의원 내각제는 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소수 정당의 활발한 정치천역, 정당끼리의 협치가 중요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은 정당 내외의 갈등이 심하고 양당 중심의 다당제가 강합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이 의원 내각제를 위한 요소를 갖추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둘째, 권력 분립의 약화로 인해 국회의 힘이 집중되어 견제가 어려워집니다. 현재 대통령제에서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삼권 분립 체제로 각 부서가 서로 견제하며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내각제가 도입된다면 국회의 다수파가 선출한 총리가 실질적인 행정부 수장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총리, 장관 상당수가 국회의원을 겸직하는 권력 융합을 보여주는 의원내각제는 견제와 균형이 약화될 수 있다는 명확한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이에 더해 당론 정치가 강한 한국 정치를 고려하였을 때 의회 다수당과 총리가 하나가 되어 국정을 독주하는 위험성도 불사를 수 없습니다. 셋째, 예측 가능성이 낮은 의원내각제는 오히려 정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의원내각제가 가진 불신임권, 의회 해산권은 임기가 보장된 대통령에 비해 총리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제에 비해 정권의 기관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보여주는데요. 임기의 불투명성은 경제정책, 외교 안보, 교육개혁 등 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한 계획의 수립에 어려움을 주거나 정책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저희 반대 측은 의원내각제를 도입해야 한다라는 본 문제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인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찬성 측 2번 토론자께서 반대 측 인론자에게 확인 질문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의 대표자는 국민의 의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신의 정치적 행동에 실질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실패하거나 국민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할 경우 국민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수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국가의 분배한 위협과 같은 실책을 저질렀을 때는 탄핵과 같은 수단으로 책임을 네. 지고 있죠. 여기까지 맞습니다. 그러나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에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절차적으로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민의 여론을 신속하게 반영하기 어렵다는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로 대답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또한 탄핵은 사법적 책임을 지는 것인데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통령이 민의를 반영하지 못할 경우 반대 측은 그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책임을 함부로 물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부인하시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하며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을 물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는 대의민주주의 자체를 왜곡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결국 임기를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 외에 실질적인 책임 추궁 수단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십니까? 실질적인 책임 수단은 제도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을 제외하고 국민이 이미 국정 실패를 체감하고 있음에도 임기가 종료되기를 기다려야 한다면 그것은 신속하고 실질적인 책임 정치라고 볼 수 없습니다. 책임 정치는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국민이 권력을 위임했다면 그 권력이 실패했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제는 임기가 경직되어 있고 탄핵 요건도 엄격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제는 경직된 임기와 엄격한 탄핵 요건 때문에 의원내각제에 비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묻기 쉽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다음으로 자유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토론은 반대 측 선으로 진행됩니다. 준비되시면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반대 측 자유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성 측은 현재 대통령제를 전복시키고 의원 내각제라는 새로운 체제 도입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상권 분립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 대통령제와 달리 의원 내각제는 국정 운영의 권한을 다수당과 내각에 독점시키고 있습니다. 상권 분립을 주장하고 있는 몽테스키유도 그의 저서에서 법을 만드는 기관과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만약 같다면 자신을 위한 독재법을 만들고 그것을 스스로 집행해 국민들을 탄압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찬성 측은 의원 내각제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그 속에서 권력의 견제를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지 그 실효성과 정당성을 입증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추가로 하나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은 아까 1번 윤론에서 대통령제는 임기 이후에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하기 때문에 책임 정치를 실현할 수 없다라고 주장해 주셨습니다. 자, 하지만 실제로 우리 정치 현실을 봤을 때 대통령 임기 이내 혹은 그 임기 이후에 발생하는 총선이나 지선에서 집권 정부 운영에 따라 그 민의가 달라진다는 것은 이에 대한 책임 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잘하면 선거에서 여당의 힘을 실어주고 대통령이 잘하지 못하면 선거에서 야당의 힘을 실어주는 우리 현실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책임 정치를 한 체제에 대해서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정확하겠습니다. 찬성 측은 앞선 인론에서 의원 내각제의 어떤 제도들로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당연한 의문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 내각제에서는 의회 해상권 혹은 내각 불신임권뿐만 아니라 행정부와 의회가 결합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런 의회와 행정부가 독단적인 결정으로 그 권력을 장악하게 된다면 권력의 분립은 어떻게 되는 것일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권력의 분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유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견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우선 의원 내각제에서는 견제가 인물이 아닌 정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내각제에서는 정책 실패와 지지율 폭락이 다음 총선에 직결이 되기 때문에 무능한 총리를 교체를 하거나 정책 기조를 수정하는 식으로 실질적인 견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대통령제는 대통령제 하에서 각 정당의 목표는 다음 대선의 승리입니다. 이를 위해서 야당은 정책의 정당성을 따지기 전에 여당에 대한 무조건적인 공격에 집중하게 될 것이고 여당 또한 대통령과 정당을 향한 무조건적인 옹호에 집중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제에서의 견제는 정책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진영 싸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처음하겠습니다. 저희가 대통령제가 책임 정치 실현이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대통령 임기 중간에 의회 의원 선거도 있고 그리고 임기가 끝난 뒤에 그 정당 의원들에 대한 선거도 있기 때문에 책임 실현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의 주장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것은 아까 권력을 가진 대통령 1인이 자신의 그 권력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입니다. 의회 의원들이나 그들이 책임을 지는 것은 대통령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권력 분립이 민주주의의 본질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자체를 잘못 이해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력 분립은 대통령제의 구조이고 저희가 말하는 의원 내각제는 분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정부와 입법부가 긴밀하게 협조하여 효율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대측 자유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주도권 토론 시간에서 저희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방금 찬성 측에서 대통령이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라는 식으로 좀 왜곡된 표현을 사용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이에 대해 바로잡고 가고자 합니다. 대통령이 정치적인 신뢰를 잃고 실정을 이루는 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이미 첫 자유토론 시간 때 저희가 먼저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조금 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점은 삼권 분립에서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장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을 어느 정도 보호해줘야 한다. 대통령의 힘과 지위를 어느 정도 보호해줘야 한다는 점을 굉장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의원 내각제가 되어 총리가 국회 안에 있는 총리가 행정부의 수장이 된다면 오히려 이러한 삼권 분립이 무너지고 견제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점을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고요. 국민들의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해서 바로 총리를 끌어내릴 수 있는 이러한 불신인제 이런 것들이 의원 내각제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자유토론에서 찬성 측은 책임 정치 실현과 관련된 부분을 통해 대통령 그 자신이 아니라 다른 당내 당원이나 의원 앞에 책임을 묻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주장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답변입니다. 대통령도 정당에서 비롯된 인물입니다. 그리고 양당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 우리 정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하나의 정당이 가지고 있는 동질성은 매우 크다는 점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앞선 자유토론에서 찬성 측은 의원 내각제에서는 권력 분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융합했다는 점을 봐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의원 내각제로 도입 제도가 변한다고 해서 과연 민주주의라는 그 전제에 깔린 제도가 변하는 것일까요?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국정 운영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위에 권력자가 군림하지 못하도록 하는 권력 분립의 원칙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자유토론 마치겠습니다. 찬성측 자유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속해서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반대 측에서 주장해주고 계신데요. 대선이 불가능한 단임제 대통령의 특성상 대통령은 더 이상 정당의 눈치를 직접적으로 살필 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총선은 직접적인 경제 수단이 아닌 간접적인 견제 수단으로서 총리가 직접적으로 선거에서 평가받는 의원 내각제에서보다는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책임 정치를 실현할 유인이 약화되는 것이 확실합니다. 반대로 의원 내각제는 정기적인 의원 선거를 통해 국민이 의회와 내각의 성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여대 야당 전국이라 하더라도 거대 여당은 국민의 눈치를 살피고 책임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대 야수 상황에서 의원 내각제의 여당이 독주할 것이라는 것은 다분히 과장된 해석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의원 내각제는 여대 야수 상황에서 대통령제의 장점은 가져오고 단점은 버리고 가져오는 효율적인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대 야수 상황에서 대통령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로 변절된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제도가 부재하는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독점한 권한을 자의적으로 휘두르며 제왕적 대통령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여대 야수 상황에서 대통령은 행정권을 장악할 뿐만 아니라 입법권까지 장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제와 같은 인물 중심이 되는 정치 체제에서는 소속 대통령의 소속 여당이 대통령의 공천권 등에 의한 이유로 대통령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통령 본인 한 사람에게 집중된 권력을 의회에서도 막을 수 없고 행정권 대통령이 장악하고 있는데 의원 내각제보다 대통령제가 훨씬 더 독주에 취약한 정부 제도가 아닌 것인가 의심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첨언하겠습니다. 이전 자유토론에서 찬성 측에서 대통령도 정당에 소속된 인물이기 때문에 정당의 책임을 묻는 것도 타당하다고 하셨는데요. 방금 저희가 말한 바대로 현 대통령제는 인물주의가 팽배하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책임이 더 크다고 거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유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앞선 자유토론에 들으면 찬성 측의 주장에 약간의 모순이 있는 것 같아 짚어드리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앞서서 대통령제에서는 인물 중심이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그런 국정 운영에 애매함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견제에 대해서는 의원 내각제에서는 정책 중심으로 돌아갈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제 하에서 있던 이런 인물 중심의 정치 구조는 의원 내각제로 변한다고 해서 그게 정책 중심으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인물 중심의 이런 정치 체제 하에서는 오히려 의원들로만 이루어진 이런 의원 내각제가 아니라 대통령까지 함께 뽑는 대통령제에서 이것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질문을 찬성 측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네,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찬성 측은 계속해서 의원 내각제를 통해서 총리를 끌어내릴 수 있고 조금 더 유연한 정치를 해나갈 수 있다. 그리고 책임 정치를 해나갈 수 있다는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는 이런 책임 정치라는 빌미로 찬성 측이 정치적인 혼란을 묵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의원 내각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 중 이탈리아와 같은 사례는 2차 대전 종전 이후부터 최근까지 약 70%의 정부 교체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같은 경우는 2022년에만 이스라엘이 4년 미만 기간에 5번째 선거를 치르게 되었다라는 자료조사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책임 정치라는 빌미로 정치적 혼란을 묵인하며 임기의 불투명성으로 인해서 정치의 불안정성, 정책의 불안정성을 굉장히 무시하고 있다라는 점을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정책의 불안정성과 임기의 불투명성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찬성 측은 완벽하게 해결하는 모델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추가로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의 그 임기의 불확정성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고정된 임기를 대통령제에서 고정된 임기를 고려하여 지도자는 중장기적인 정책 실현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 강조드리면서 발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성 측 자유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내각제에서도 인물 중심적인 정치 강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의원 내각제에서는 행정부의 수반인 총리가 내각에서 권력을 분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이 대통령 한 1인에게 집중되는 대통령제보다 인물 중심주의적인 경향이 당연히 존재할 수 있지만 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인 정책을 5년이라는 고정적인 임기를 바탕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5년이라는 시간은 중장기적인 정책을 실현하기에는 턱없이 짧은 시간임을 언급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대통령제에서 견제 정부 형태로서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과연 이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행정부의 수반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면은 그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그 내각의 강요들을 본인의 거의 자의적인 의견으로 구상하게 됩니다. 의회가 청문회를 신청한다거나 의회 동의권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대통령의 자의적인 결정이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부교자의 당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치적인 경험이 부족하지만 선거 활동에서 큰 역할을 한 인물에게 보훈적인 측면에서 대통령이 내각 강요자를 위임한다거나 그렇게 된다면 행정부의 효율적인 운영이 의원 내각제에 비해서 우월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반대 측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 다수당이 행정부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부와 행정부의 방향성이 일치합니다. 이로 인해서 법안 처리와 정책의 집행이 더욱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통령제보다 훨씬 더 원활하게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원활한 국정 운영에 더해 민의에 기반해서 국민의 뜻에 따른 정부의 정책 기조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대측 자유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자유토론에서 찬성 측은 부계자나 유명 인사가 당선이 되는 사례를 우려하면서 행정부의 정치적 전문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드문 일부 사례를 일반화한 논거에 불과합니다. 과연 우리나라 유권자가 유명 정당 후보자의 유명한 정도만을 보고 투표를 하는 그런 단순한 판단을 하지는 않는다라는 점을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청중분들께 찬성 측은 저희의 대답에 대통령제의 임기를 언급하며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않고 회피하고 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자유토론 시간에서 대통령 실제로 이런 책임 정치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인 불안정성, 정치 혼란에 대해서 저희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찬성 측에서 저희에게 들어온 대답은 대통령제가 가지고 있는 이 5년도 턱없이 짧은 기간이다 라는 답변만 하고 제대로 된 답변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의 임기에 5년이 보장돼서 대통령이 조금 더 장기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러한 임기의 경직성에 비해서 찬성 측이 주장할 수 있는 임기의 불투명성에 대해서 어떻게 의원내각제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지 저희는 이러한 실효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앞선 자유토론에서 찬성 측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제가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던져주셨습니다. 찬성 측은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반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권력 견제가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제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견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미성숙한 상황 속에서 의원 내각제, 즉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이 결합된다는 이러한 의원 내각제를 실현하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 정치 상황에 맞는 선택일지 청중분들께서 한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유토론 마치겠습니다. 반대 측에서 의원 내각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융합한 권력 형태이므로 권력 경제가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제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이걸 반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사례입니다.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코로나 대응 실패와 지지율 하락 속에서 1년 만에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고 그 결과 총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총리는 정해진 인기가 없지만 의회 의원들은 정해진 인기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지지율을 신경 쓸 수밖에 없고 대통령제보다 더 민감하게 민의를 받아들여 권력 견제를 활발하게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권력 견제 장치가 대통령제보다 더 낮은 장벽에서 할 수 있는 내각 불신권이나 의회 상권 등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국가의 인기가 대통령의 헌법으로 정해진 임기 5년이 길다고 말씀하시는데 국가의 기본적인 인프라를 형성하거나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는데 5년은 턱없이 짧은 시간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앞서 의원 내각제에서의 국정 혼란에 대한 우려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까 가져오신 이탈리아의 사례에 대해 분석해보자면 이탈리아는 다당제이며 그 정당의 구성이 극우, 극좌 정당을 비롯한 군소 정당의 난립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혼란이 발현된 것으로 대한민국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예시를 가져오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대통령제가 어느 정도 오랜 기간 실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핵심 기구 중 하나인 견제 제도가 제대로 발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대통령제라는 제도의 실패의 여실을 보여주며 우리는 권력 융합형 정부인 의원 내각제로 나아가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실현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또한 정치적 전문성뿐만 아니라 저희가 의원 내각제로 제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후보자의 비리 가능성 또한 총리 선출 과정에서 한번 걸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대측 자유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찬성 측은 계속된 자유토론을 통해 의원 내각제를 주장하면서 굉장히 이상의 경도되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5년의 임기가 굉장히 긴 임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계신데요. 의원 내각제 하에서는 불신임제로 총리의 잦은 교체가 가능합니다. 과연 이것을 고려했을 때 5년이 짧은 임기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자, 두 번째로는 찬성 측이 의원 내각제를 주장하면서 현실의 인물 중심의 정치에서
정책 중심의 굉장히 이상적인 정치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의원 내각제라는 제도 하나만으로 우리 정치 현실에 장기간 동안 머물러 있던 이런 문화들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세 번째로 의원 내각제는 의회, 즉 의원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성균관대학교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대한민국 국민의 20%만이 의회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자료를 통해서는 국회 지도층 대부분에 대해서 5%만이 신뢰를 하고 있는 조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네,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찬성층은 계속해서 대통령의 임기를 얘기하면서 여기에 대한 원활한 답변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불투명성입니다. 총리가 언제 올라오고 언제 내려갈지 모르는 의원 내각제의 특성을 반영하였을 때 과연 그 다음 총리가 내각에 올라왔을 때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나의 계획을 실현시켜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청중분들이 확실하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앞서 이탈리아 사례가 굉장히 불필요한 사례다, 잘못된 사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럼 한국 정치 상황에 맞는 사례를 여쭤보겠습니다. 의원 내각제의 전제 조건은 성숙한 정당 정치, 타협 가능한 의회 문화, 책임평가 구조입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나라가 현재 양당이 굉장히 갈등하고 있고 소수 정당의 진입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의원 내각제의 도입이 과연 실효성 있는 선택인지를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찬성 측 자유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의원 내각제는 이상적인 주장이라고 반대 측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미 핵심 기능이 견제 기능을 상실한 실패한 대통령제를 계속해서 고수하자는 것이야말로 이상적이고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생각됩니다. 대통령제는 대통령제의 대표적인 견제 권한으로 법률과 거부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여소야의 상황에서 더 이상 의회를 견제하는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라 자기 소속 정당과 다른 야당의 정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대통령의 정쟁 도구로만 이용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첨언하겠습니다. 의원 내각제에서 총리의 임기 자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총리가 자신의 내각을 구성했을 때 얼마나 장기적인 정책을 수행할 수 있을지 총리 스스로 개인적으로 자신의 임기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정책 수행 능력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그런데 총리가 정책을 수립하고 국가 정책을 계획한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제에 익숙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총리 개인이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와 행정부가 긴밀하게 정책을 통과하고 다 같이 협치하는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첨언을 하자면 불투명성 때문에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에 대한 답변을 드렸는데요. 애초에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자체가 논리적인 비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정당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정당의 방향성과 수립하고자 하는 정책이 일치한다면 이에 대해서 굳이 마다할 필요가 없으며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민심을 얻고 민의를 실행을 하면서 정당의 지지율이 더욱 증가함으로써 앞으로 더 길게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의원 내각제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대통령제는 임기의 경직성으로 인해서 국민이 칭찬할 정도의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중간에 권력을 뺏기지도 않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성 측부터 주권 토론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찬성 측 주권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측에서 다투에서 아까 대한민국의 후진적인 정치 문화, 정당과 의회 문화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문화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후진적이라는 점은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문제점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후진적인 정당, 의회, 정치인과 정치 문화를 생산하는 이 제도와 문화를 개혁해야 하는데요. 중요한 점은 이러한 재생산하는 제도와 문화들이 대통령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입니다. 후보 개인의 경쟁력을 강조하는 대통령제에서는 인물 중심 정치와 후보자 공천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을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정당의 민주화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당의 민주화와 같은 후진적인 정치 문화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측도 동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제의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서 어떻게 정당의 민주화를 이뤄내시겠다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찬성 측은 이런 후진적인 정치 문화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정치 문화가 과연 의원 내각제라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우리 정치 현실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까? 예, 또한 의원 내각제에서는 정당의 이념적, 정책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데 비해
대통령제에서는 인물의 경쟁력에 매우 큰 관심을 가집니다. 즉 인물 중심적인 정치 경향에 확산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정당이 이념적 정책에 집중하기보다 인물 간의 능력에 대한 대립과 갈등에 유권자들이 초점을 맞추게 해 성숙한 정치 문화를 확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의회와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조사한 자료를 보시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등과 같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11개국이 OECD 회원국 중에서 모두 상위권에 속했다는 점이 의원내각제가 정치 문화의 선진화를 주도한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반대측 주도권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찬성 측은 의원 내각제에서 대통령제에 비해 내각의 임기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 혹시 인지하고 계시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정되어 있지 않은 임기 때문에 내각의 집권 기간이 불투명해진다는 점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정국이 혼란한 경우에 한해서만 그럴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러한 불투명성 때문에 내각이 정책이나 개인 정책이나 장기적인 비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어려움이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십니까? 단편적으로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5년이라는 확실한 임기가 대통령제 하에서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면 의원 내각제에서의 내각은 임기가 확실히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기 예측 가능성은 지도자로 하여금 그 선거 전부터 자신의 정책 실현 가능성과 자신이 추진하고자 하는 비전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용이하게 하고 이는 곧 효율적인 국정 운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이에 대한 믿음을 국민이 볼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측면을 찬성 측은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찬성 측은 현재 우리나라 정치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는 보복성 정치, 네거티브 전략, 개파 정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만 대통령제에서 그것이 더 심화될 수 있다고. 네, 알고 계셨다고 하셨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이러한 상황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개파 정치와 같은 국정이 마비되는 거죠. 네, 국정이 마비되는 거라고 방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현 체제에서 우리 현실의 문제들이 의원내각제를 도입했을 때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 내각제의 장점인 의회 네, 거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은 명확한 답변을 내지 못했다는 점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측 최종 발언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최종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제도는 그 자체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적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 정치는 양당 간의 대립이 심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도 낮으며 정당 내부 민주주의와 타협 모두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토론은 총 3가지의 논점을 가지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책임 정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찬성 측은 지속적으로 임기의 경직성 때문에 대통령제 하에서는 책임 정치가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희는 과연 대통령이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것일까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국민들의 의견이 대통령에게 상당히 많이 들리고 있으며 국회의원의 견제 혹은 사법부의 견제 등 다양한 견제 수단이 존재하며 심지어는 사법적인 수단으로서는 탄핵까지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임기의 경직성 때문에 단순히 책임 정치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전국 혼란 극복 가능성입니다. 찬성 측은 아직 의회 상권과 내각 불신임권이 마구 행사됐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을 내주고 계시지 못합니다. 결국 이런 의원 내각제에서는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장기적인 정책 수립에 관련된 점입니다. 대통령제는 5년이라는 확실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를 구성할 것인지 대통령은 명확한 기간을 세워서 정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만 총리는 그것이 가진 임기의 불확실성 때문에 임기의 불투명성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정책을 언제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확실하게 정하기 어렵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대통령제는 민주주의 하에서 이루어지며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은 민주주의 하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력 분립은 단순히 이런 국정의 현실을 넘어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정치의 근간이 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권력 분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히며 이 결론 마치겠습니다. 찬성 측 결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오늘 의원 내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제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오늘 저희 토론 논의의 핵심은 정치적 책임을 지지 못하고
국정 마비를 시키고 있는 현재 대통령제의 구조적 한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반대측에서는 권력 통합을 안 좋은 것만으로 해석을 하고 계신데요. 실질적으로 대통령제 3권 분립과 의원 내각제의 권력 통합은 입법부와 행정부에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오히려 대통령제에서는 국회와 정부가 서로 독립되어 견제하기 바빠 법을 하나 만들 때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의원 내각제는 대통령제의 국정 마비를 오히려 구조적으로 해결하여 효율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반대측에서는 장기적인 정책 수립이 의원 내각제에서 불가능하면 대통령제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 대통령제에서는 야당의 법안 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부딪히며 국정이 마비가 될 수 있는 반면, 의원 내각제는 의회 다수당이 행정부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부와 행정부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면 법안 처리와 정책 집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원활한 국정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의원 내각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꼽아주셨던 책임 정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임기 경직성을 해소해서 책임 정치를 구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통령제에서는 책임을 어떻게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대통령제에서 책임을 지는 것은 중대하게 법률 그리고 헌법에 대해서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가 아니라면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갈등과 국정 마비를 반복하는 현대 대한민국의 구조보다 국민의 뜻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민의를 살필 수 있는 책임이 더욱 성숙한 민주 정치 구현을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찬성 측은 의원 내각제 도입에 찬성하며 최종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